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이용민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산부인과 의사회 박누준 전 회장님과 김광수 국회의원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지금 외국에서 어떤 교수님은 대한민국이 향후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국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교수의 말을 따르면 앞으로 100년 후에 5천만 인구가 500만이 될 것이고 얼마 가지 않아서 국가가 소멸된다고 그렇게 예측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가장 세계적으로 지금 극저출산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출산 대책에는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일단 임신과 출산 분만에 대한 의료적 인프라 구축이 그 첫 번째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영유아기의 보육에 대한 국가적 의무를 다할 때 그 대책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그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앞에 우리 최석주 교수님께서 워낙 그 발표를 잘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좀 제외하고 좀 더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그 우리나라 가임기 여성들이 한 300여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0년 전에 비해서 한 80만 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일단 출산할 수 있는 인구 자체가 이미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아무리 그 출산 이후에 그 양육시설이라든가 출산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더라도 결국은 이대로 저습가 상황에서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 자체가 줄어드는 환경에서 얼마 가지 않아서 게다가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점점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실제 저출산의 어떤 그 자원의 문제가 아니라 출산할 수 있는 인프라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다는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더불어 가지고 어떻게 좀 넣어서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대책 중에서 우리가 항상 지금 정부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할 만큼 했습니다. 뭐를 할 만큼 했나 그러면은 외국의 사례를 잘 받아들여 가지고 뭐 출산수당 주고 그 다음에 양육수당 주고 그 다음에 보험망 카드 등 이렇게 가지고 어떤 그런 뭐 보육 대책이라든가 이런 건 어느 정도 흉내는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2015년까지 2차에 거쳐진 3차 저출산 대책을 발표를 2016년에 했는데요. 웬만큼 그 정도면은 그냥 앞으로 출산율은 더 이상 좀 안 줄어들 수도 있겠구나 하고 해봅니다만은 결국은 기존 출산할 수 있는 인구가 줄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중국, 일본 이 3개국이 그 혼인 외 출생 비율이 대한민국은 1.9%인가 아마 굉장히 적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혼인 외 출산 비용이 56.8% 정도 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꼭 현재 대한민국의 혼인 제도 그리고 각종 지원 제도가 기혼자들 위주로 되어 있는데요. 어쩌면 가임 여성 중에서 미혼 여성들, 제가 이 얘기를 왜 미리 드리나 그러면은 이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다 보면 정말 중요한 걸 나중에 빼먹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자료에 없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만나본 여성들, 특히 가임기 여성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나 그러면 나는 결혼은 싫어. 주위에 이혼하는 친구들 보니까 나는 결혼하기 싫어. 왜 그럴까요? 우선 자기 자신이 소득이 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골든 미스들이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그러면 나는 결혼은 싫은데 애는 하나 꼭 갖고 싶다.
지금 대한민국 의료 제도에서 그리고 어떤 사회 시스템에서 미혼모에 대한 임신, 어떤 인식, 또 미혼모는 다른 개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비혼모입니다. 결혼 자체를 안 하는 비혼모죠. 결혼을 안 한 미혼모가 있고 비혼모, 자기가 이제 결혼 자체를 싫어하는 비혼모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얘기를 사적으로 나누다 보면 애는 하나 갖고 싶다고 그러는데 실제 이분들이 애를 가지려면 남자친구를 어떻게 꼬드겨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이제 임신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조차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꼭 기혼자들에 대해서만 인공수정이라든가 체수정 같은 것 지원할 것이 아니고 최소한 또 지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이 좀 나도 애 하나 갖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잘 키울 수도 있을 거예요. 애를 낳으면 좀 정자은행 같은 것을 좀 더 대한민국에서 활발히 해서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 미국에서 당선됐죠. 그분이 좀 어떤 나름대로 파격적인 그런 그 사고의 발상 이런 뭐 선거운동도 한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서도 좀 더 이런 좀 것에 대해서 좀 발상의 전환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미리 드리면서 이제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지 교수님께서 워낙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뭐 그런 중복되는 부분은 넘어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미혼자가 증가되고 있죠. 제가 전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망언과 출산기 피로, 초저출산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이제 인구가 감소되는 것은 몇 년, 1, 2년 안으로 다가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곧 국가가 승려할 수 있는 그거는 100년, 200년 후의 문제지만 정말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가 닥친 문제입니다. 그리고 고령 산모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출산의 위험도도 높아지는 것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성 사망비가 10% 이상으로 OECD 평균에 엄청나게 많이 이것이 최근에 2005년 지나면서 2016년 한 10년 사이에 2005년에 좀 줄어들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것이 우리의 그 분만 인프라가 붕괴되고 가고 있다는 그런 증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만 의사가 고령화되고 있고요. 분만 병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만이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조산원이나 집에서 분만하고 이러는 거 생각하시는 것은 정말 아닙니다. 이 분만은 응급 상황이라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일이 발생하면은 산모와 태아를 위해 가지고 응급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분만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 우리 지역적으로 볼 때 이런 분만 시설이 상당히 모자라는 부분 취약지가 많이 있습니다. 분만 의사 감소하고요. 전문의 배출 감소하고 이 전문의들 다 이제 나이 50대 접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수술할 의사도 없고 왜냐하면 수련병원 자체에서 수련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심지어는 분만하는 것도 들어와서 보는 것을 싫어한다고 이슈화시켜서 보도가 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럼 누가 수련을 받고 누가 분만을 배우고 누가 수술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자체가 그런 인식에 대해서는 좀 더 이건 잘못됐다는 것을 바로 우리 의료 전문지라든가 우리 여러 전문가들 분들께서 그것을 아니라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용기를 내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 분만하는 현장에 의사들이 가서 참관도 못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어떤 앞으로 전문의를 배출해서도 분만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 저는 많이 전향적으로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전문가분들께서 좀 이런 부분을 국민들에 대해 가지고 설득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하고는 전혀 틀린 문제죠, 이 정도는. 분만 인프라 붕괴되고 있습니다. 모성 사망비 증가되고 있고요. 뭐 지금까지 다 나온 얘기입니다. 평균 출산 연령이 09년에 30.97세에서 11년에 31.44세. 이 금방 이제 32, 30세. 이거 지금 그 가임 여성 15세에서 40한 지금 3, 4세까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점점점 높아져서 30대 후반이 대부분입니다. 상당히 출산할 때 위험도 많고요. 여러 가지 합병증이 일어날 상황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모성 사망비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분만 취약 지역에 대해 가지고 지난 2012년에 37곳 정도를 추가로 이런 취약지에다 한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취약지에다가 분만시설을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만시설에는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이 준비되고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도 4교대는 돼야 됩니다. 그런 인력이. 왜냐하면요, 일단 수술을 하는 팀이 한 팀 들어가고 나머지 대기조가 대기해야 되죠. 나머지 2기조는 좀 쉬어야 됩니다. 이렇게 정도는 돌아가야지 되는데, 지금 2세 하나 교통사고 당해서 적시에 수술 못해가지고 사망한 사건 문제가 되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상센터만 만들면 안 되죠. 만들어가지고 최소한도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을 4개조는 만들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분만시설도 그런 정도의 센터를 만들어져야지 분만에 대처할 수 있는 그릇이 되고, 사실 지역적인 어떤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빨리 최소한도 30분에서 1시간 내에 갈 수 있는 거리에만 있다 그러면,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고 그런 수단만 상시적으로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 그런 거리상의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빨리 후송할 수 있는, 산모를 빨리 병원으로 데려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준비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군구에다 다 그런 분만 병원을 만들자는 뜻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런 후송 시스템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겠죠. 뒤에 나오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의가 굉장히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요. 이 부족한 상황이 제가 얘기한 건 숫자상으로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다. OECD 평균보다 우리가 이제 산부인과 전문의만 놓고 볼 때는 그렇게 많이 적은 편은 아닙니다. 단지 제대로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분만만 해서는 안 됩니다. 분만하고 나서 그런 합병증에 대처해가지고 제왕절개 수술이라든가 자궁적출 수술이라든가 이런 더 고난도의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까지가 배치돼서 준비하고 있어야지 그런 위험도가 줄어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국가에서 우리 강아지 분만비보다도 분만 수가가 작다고 그랬는데요. 저도 집에서 애완동물을 많이 기르고 있습니다만, 정말 동물병원 가보면 기본으로 무슨 결석 수술 하나 하셔도 100만원, 200만원, 자궁 축농증 같은 것도 대부분 한 200만원 정도 그렇게 비용이 듭니다. 지금 한국의 자궁분만 비용이 876불, 미국의 10분의 1보다도 더 안 되는 수준이죠. 이하의 수준이고, 그 다음에 일본보다도 훨씬 적은 수준입니다. 이런 낮은 수가는 결국 분만실이 계속 줄어드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거는 다 이제 우선순위가 밀리더라도 대한민국 장래에 대한민국이 소멸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좀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체 다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은 어떻게 보면 좀 차등해서, 이번에 대책이 잘 나왔습니다. 치약치 100%, 그 다음에 야간 심야분만 100%, 그 다음에 고용도 30% 이렇게 나왔는데요. 사실 그걸로는 좀 부족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들으시고 우리 전문가들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그거 100% 인상했으면 지금 분만 관련 비용이 한 30만원 되는 것에서 60만원이면 할만하네. 거기다가 심야까지 또 추가로 가져가면 3배면 한 100만원. 야, 엄청나게 이제는 현실화됐거든요. 생각이. 그게 아닙니다. 이게 분만 수가만, 분만 관련 수가가 아니고 분만 수가만 그렇게 올라간 겁니다. 전체적인 분만 관련 수가는 한 130%, 160% 따지면 그 정도로 오른 겁니다. 그거 가지고는 아직도 부족하죠. 제왕절개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제왕절개 비용이 1200불 정도 되는데, 미국의 10배 이하, 호주에 비해서도 거의 한 8배 정도 이렇게 작은 그런 결론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우리나라보다 우리가 조금 그래도 경제개발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시는 그쪽 하는 나라 쪽도 이렇게 우리나라보다는 상당히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저수가가 결국은 의사들만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큰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특히 산모들에게 돌아가고 모성 사망비가 최근에 높아진 이유도 물론 인력 부족도 있습니다만 수가가 이랬기 때문에 인프라가 자꾸 망가져가는 그런 원인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그 해결 과제 중에서 초반에 말씀드렸는데요. 만원이 늘어나고 포기되는 임신 출산, 그 다음에 영유아에 대한 그런 돌봄과 국가에서의 그런 어떤 책임이 회퇴되는 경우, 그 다음에 여성 같은 경우 직장과 같이 양립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골드미스가 늘어나는 겁니다. 일도 해야 되겠고, 애 키우다 보면은 사표 내든가 휴직해야 되는데 진급에서 밀리고. 그러니까 나는 결혼하기 싫은데 애는 하나 갖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이렇게 보면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옳은 방향입니다. 외국에도 이렇게 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일단은 유지는 당분간 될 것 같은데 획기적으로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베이비붐 세대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1년에 100만 명씩 태어났죠.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제가 5남매 맞인데요. 뭐 거의 그 5남매라 그러면 많다고는 안 했고 한 3명 정도 놓으면은 적당히 낫다, 5명 정도면 다복하네,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1.2명, 이거 참 참담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대책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지난 그 10년간 약 150조 정도를 우리 그 출산 장려라든가 보육시설, 그 다음에 주거시설 이런 부분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150조를요. 근데 실제 제가 보기에는 그 출산에 직접 관계되는 출산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분만 출산에 관한 임신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인 것은 극히 적어요. 이 중에 10분의 1 정도만 직접 투자가 됐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도 국가에서 낸 돈이 아닙니다. 건강보험에서 내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 지원한다고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국고에서 이렇게 내고 생색을 내는 게 아니고 결국은 나중에 다 이게 보험에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보험에 들어가는 것이 정상이라 생각합니다만, 그러자 하면은 결국 국고에서 건강보험 지원액을 대폭 늘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말만 지원이지 결국은 건강보험에서 내고 우리 주머니에서 나간 돈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지금까지 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 출산 관련 지원 확대, 그 다음에 영유아 보육에 관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저는 비교적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기를 좀 늦춘 면은 있지만은 그래도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꾸준히 나가야 되고요. 거기에 하나 덧붙여가지고 앞으로 그 미숙아, 신생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분만 인프라가 인력의 감소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시설의 감소, 저수가의 문제, 이런 것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얼마 안 가가지고는 분만할 수 있고 분만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없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검사 다 지원하는 게 당연하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발표가 났는데요. 이게 3배하고 2배, 3배로 늘어났으면 정말 좋겠는데, 결국 따져보면은 분만 관련 분만 수가에 대해서만 가선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한 133%, 166% 이런 정도로 지금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분만 취약지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또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런 곳에 그냥 산부인과 의사 1명 배치하고 의원 하나 만든다고, 산부인과 의원 하나 만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시설에서는 분만할 수 있고 응급수술할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어주고요. 그 센터로 시군구 다 안 만들어도 되겠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태백권, 삼척권, 영월권, 춘천권, 양양권 이래서 한 센터 한 5개 정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4교대 할 수 있는 이런 출산하고 수술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겁니다. 이런 데는 의원 한 개씩 만들어줘 봤자 한 달 가봤자 한두 명 분만할까 말까 합니다. 이게 탁상 공론이죠, 이래봤자. 한
한 명, 두 명에서 그 의료기관이 유지되려고 그러면은 그 차등 수가제 중에서도 할증료를 300배 해줘야 됩니다. 한 달에 300건은 해야 되니까 현 수가에서 그 병원 의료기관을 유지하려면. 그래서 할증제도 좀 부분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이 차등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런 쪽에 정말 분만 인프라가 취약한 쪽에는 그런 지역별로 할증을 대폭해 주는 거예요. 서울에서 분만수가가 만약에 10만 원이라 그러면 거기는 분만수가 자체를 100만 원 해줘요. 한 10배 정도 하면은 조금은 수지타산이 맞아가지고 기간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깁니다. 자, 이제 폐 예를 보겠습니다. 프랑스, 뭐 당연한 얘기죠. 모든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 국가에서 낳기만 하면 다 책임지고 키워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없이 출산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우리 관습적인 거 이런 거 좀 앞으로 좀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개발하고 운동을 해가지고 비혼인, 그러니까 미혼이 아니고 비혼 그런 여성들이, 비혼 여성들이 정말 떳떳하게 애를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출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거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리. 그래서 지금 출산율이 1.5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일본, 프랑스에서는 아주 좀 대표적인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인데 이런 출산 전문 조산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샤주팜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산전 산후 관리뿐만 아니라 분만 교육에 대해서 분만까지 다 담당하고 전액 보험 처리해서 본인 부담이 하나도 없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산모의 위험이 줄어들고 출산이 원활해지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습니다만은 그동안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속 시원하게 그렇게 출산율이 높아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한국보다 훨씬 높은 1.4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일본에는 엔젤 플랜이라고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제 출산율을 처음에는 1차 엔젤 플랜에서는 경제적, 육체적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으로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보육적 측면을 더 부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신 엔젤 플랜이라고 해서 최신 엔젤 플랜은 육아 응원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젊은 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 정책도 시도하고 보육 중심의 정책 비중을 더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설과 인력 재정에 대해서 공급자 측의 이런 어떤 그 시스템 개편은 우리가 많이 앞으로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가지고 많이 좀 배워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많이 좀 가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산전진찰 클리닉이라든가 분만센터 같은 거 주로 하고 있고요. 직접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지원금 약 400만 원 정도. 뭐 이거는 금액은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현금 지원하는 부분보다 국가 전체적으로 출산과 그리고 양육 시스템에 대해 가지고 산모는 애만 낳고 나면 걱정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대폭적인 여기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책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가임 여성들이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역적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역적인 거리만 고려하지 말고 이동 거리까지 생각해서 그런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거점 출산센터 유지에 필요한 실제적인 지원책을 강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초반에 왜 이런 말씀을 드렸나 그러면 좀 더 실제적으로 아이가 더 많이 태어날 수 있고 아이의 울음소리를 더 많이 들을 수 있게 하자 그러면은 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발상의 전환을 해서 비혼모 같은 분들도 많이 지금 아예 법적으로 가가지고 그 혼인 관계가 아니면은 인공수정을 할 수 있는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물론 뭐 의사가 살짝 야매로 해주면 몰라도 그래서 꼭 지원이 아니더라도 법률적으로 또 나는 정말 애를 갖고 싶다 이러면 그런 분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그런 정제은행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좀 더
그분들이 1년에 만약에 1000명을 더 출산하게 한다, 10,000명을 출산하게 된다, 그거는 모르는 일입니다. 앞으로는 그쪽으로도 우리가 출산뿐만 아니고 출산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강조드리면서 일단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